몇 번까지 했어요? 21페이지까지였죠? 네. 다 거기까지 했나요? 네. 잘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확인한 거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그 2단원 나가도록 할게요. 2단원 제가 안 줬죠, 여러분? 줬나요, 2단원? 네. 줬구나. 네,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2단원 좀 오늘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쭉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슬픔이 기쁨에게 쭉 다 풀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달밤 이제 나올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그래. 오늘 나 좀 안쓰러워요? 아주 앉으라고. 알겠어. 엄마상이 자꾸 서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범위 2단원까지라고 했죠. 네. 이제 오늘 일단 시험범위를 끝내놓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슬픔이 기쁨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알겠죠? 네. 네. 가빈이 왔고, 세훈이 왔고, 지혜 왔고, 성훈이 왔고, 수빈이 왔고, 인석 왔고 다 왔네요. 그 모의고사 어떻게 풀어봤나요? 제가 준 거 풀어봤나, 성훈아? 오늘 밤에 쪽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기 잘 볼 수 있겠어요? 정말 확률이 없어요. 진짜 제가. 우리 가빈아 너 잘하잖아. 저 보고 진짜. 그거 막 싫어하는 건 아니죠?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2단원 하려다가 너무 지쳐해서 개념 설명하고 읽질 않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소단원 기본평가 이거 읽어보면서 수필 그래서 삶을 바꾼 만남 여기서부터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달밤도 배송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슬픔이 기쁨에게까지 다음 주에 다 풀고 그 다음에 달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파스쿨 주고 통곡할 만한 자리 주고 2단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좀 범위는 확정된 거잖아요. 더 추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상황 봐서 이제 조금 주간 테스트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테스트 이제 그래서 그렇게도 좀 볼 거니까 일단 숙제 돌리면서 좀 주간 테스트 기출문제 이런 거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몇 점 맞았는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채점을 힘들어도 따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25개에 20개 뭐 이런 식으로 막 조작으로 보세요. 너무 못해가지고 25개, 20개인데 20개에 20개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수필 한번 읽어보죠. 일단 저번에 준 120페이지를 펴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4번 문제 있는 것도 오늘도 역시 읽어보면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한번 가보죠. 알겠죠, 여러분? 모의고사는 확실히 안 들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만남. 그래서 일단 120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만남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봤지 않았지? 아예 안 읽었어? 읽었는데 우리 110페이지 읽었지 않았지? 그래서 저기 뭐야 114페이지는 설명이 너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120페이지 설명이 없는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알겠죠? 괜찮나요? 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다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초반에 이제 뭐 소제목 형태로 돼 있죠? 소제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사는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기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1818년 8월 금운날 다사는 강진을 떠나면서 이제 여기가 귀양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귀양살이 한 곳 떠나면서 제주들과 작별이 못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일종의 약간 모임 같은 거죠. 다시는 게. 다자는 차 다자고 맞죠. 그다음 시는 믿을 시다니까 뭔가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서로 믿음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모임 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자,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여기 나오네요, 맞죠?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좀 뭐 강진에 좀 차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쪽이 전라도 지역이 원래. 자,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이렇게 됐어요. 스승을 잃었다는 건 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지금 떠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진을 떠난 상태지. 다산이 이제 강진을 떠나서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황상은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며 문득 다산 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왜냐면 거기에 그런 흔적이나 자취를 좀 느껴보는 거죠.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하서색인 정석, 아무래도 뭐 정약공이니까 정이란 글자를 했나 보죠. 자, 정석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읽은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경을 그리워했다 해서 스승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잘 드러나네요. 맞죠? 자,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예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서급했다. 지키지 못했다는 건 요 황폐해져 갔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미안함이 있는 거죠. 맞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황상이란 제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알 수 있듯이 이제 정약용이 스승이고 거기 뜻이 이제 황상이잖아요, 맞죠? 황상.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자 이렇게 스승과 어떤 제자 관계인데도 아주 그냥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 스승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돌아오셨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 약간 애매하게 쓰긴 했어. 자,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는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KTX 타고 가면 뭐 금방이지만 옛날엔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장난 아닌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걸어가야 되니까 전라도에서 경기도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승 내의 해운례를 축하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운례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한 두 분이 이제 한 60살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한번 다시 한다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결혼해서 한 두 분의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됐을 때 해운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좀 사전적 의미랑 안 맞긴 해요.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오랜 그런 결혼 생활, 그러니까 나이가 꽤 먹은 거지. 자,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산의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는 강진을 떠난 얘기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15 소년이었던 제자 황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쉬는 한 50이잖아 이게 맞지? 그러니까 약간 저 사전적 의미가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이면 뭐 50 뭐 한참 때지만 이때는 고령에 해당하죠. 보통 환갑까지만 살아도 많이 사는 때니까. 자, 아무튼 신을 앞둔 중늙은이, 요즘 50이라 중늙은이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아무튼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자,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자,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이유도 그의 말이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여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황상이 저 이제 그럼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원래 좀 나이 들고 하면 좀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자, 그냥 보내기 안타까며 적 부채와 문서,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어떤 선물 같은 거를 좀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적 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고 문서 같은 이제 글, 책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물론 무겁게 이렇게 줘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근데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선물을 딱 주면서 이제 또 그걸 들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죠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이게 이 정민이라는 사람이 이 둘의 이야기를 지금 수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작가의 어떤 생각이죠, 작가의 어떤 정서. 왜냐하면 여기서 서술자가 곧 작가잖아, 맞지? 이거는 일치하는 거니까 작가의 정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헤어진 뒤 자 며칠이 안 돼요. 타사는 세상을 돌아가셨네. 자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럼 아마 요즘 같으면 문자 메시지가 왔을 텐데 맞죠? 옛날에는 아마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 뒤를 쫓아서 갔겠지. 황상 뒤를 맞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그래서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고글하고 상고리 문제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상곡을 하고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얼마나 못 살아줬네.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었겠어.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이죠. 정황기를 맺은 끝 이렇게 그 장면. 자,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루 오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한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맞죠? 10주기라는 건. 자, 다산의 아들은 정하견. 자,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이건 이제 어떤 그만큼의 반가움을 표현한 거죠. 요즘은 우리가 하도 이제 연락이 되니까 그렇지 예전에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반가움이 몇 배 될 것 같아요. 마치 이거 하면서 막 달려오고요. 황상은 이제 예순을 앞둔 늙은이다. 예순이에요. 벌써 황상도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꼬박 18일을 걸어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린 얼굴에 부르뜬 말을 보고 왜냐하면 이제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햇볕 쬐니까 다 얼굴 탔을 거 아니야. 맞죠? 하견은 아버지의 제자의 손을 붙잡고 감히 울어서 좀 슬프네요. 맞죠? 너무 몰입하나 저 혼자? 자 그의 손에는 옛날에 스승이 이제 또 붙여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들려있다. 그러니까 그 스승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는 거지. 잊지 못하는 거인데. 사실 뭐 국어 공부는 그냥 이렇게 좀 감동해서 읽으면 좋죠. 자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제자의 뜻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맞아서 고맙고 막 이렇게 아버지도 갑자기 생각도 나고 고맙고 자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줬다 해서 시를 또 써주시고 자 그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 그래서 이제 정황계라고 자자 이때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하는 다짐했다. 그 정황계 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있다. 황상과 정하교. 우리 정하교는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어디서 만났냐면 농가 원령가라고 이제 아버지 닮으셔가지고 아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법이라는 가사를 또 지어요. 정하교는 아무튼 그때 한번 만나볼 거고요. 아들과 손자 이름과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차려 적으니 끝에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과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하견 침침한 눈으로 천리 멀길에 써서 보낸다. 자,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또 우리를 가져갈진저. 자,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느니 순간 잃어버리지 말라.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하경은 66, 황상은 61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전해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는 스승의 따뜻한 요 스승은 이제 정약용이죠. 따뜻한 가르침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그래가지고 정민 삶을 바꾼 만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좀 졸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 2, 3, 4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잘 풀리니? 이제 시작인데 선생님 말 시키지 마요.
자꾸 누가 한숨 쉬는 거야? 태윤이야? 편안하게 읽고 편안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힘줘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읽고 정답이네 풀고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이번 중간고사 실수하지 않고 외부 지문 좀 조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을 접촉하는 건 아는 거는 그냥 윗글이 없는 거를 골라야지 맞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짐작할 수 없잖아 맞지? 그런 것들은 다 귀찮은 문제는 윗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적절하게 또 역시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표제니까 일종의 주제를 좀 찾는 거고 맞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제일 재밌을 나이 아닙니까? 좀만 힘내보세요. 왜냐면 제일 재밌잖아 지금. 잠깐입니다 잠깐. 인사 다 했어요? 네. 다들 그냥 얌전하게 잘 푸네요. 가빈아 다니? 다들 좀 감기기가 좀 걸린 것 같아. 좀 훌쩍거리고 좀. 이제 배 안 아프니? 좀 좋아 보이네. 오늘은 얼굴이 좀 혈색이 좀 돌아왔어요. 다행입니다. 자, 한 30초 정도 더 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리 변동이 안 들어가가지고 공부 부담 좀 없을 것 같아요. 공부 자체는 한글 말씀법도 안 들어가 맞죠? 아니 그러면은 진짜 어떡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만 들어가면 공부할 때는 그냥 들으니까 뭐 들을만하네 이렇게 되는데 막상 문제 풀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읽을 때는 뭐 그냥 재밌게 읽었잖아. 별 내용 아니네. 뭐 정한계 매줬고 뭐 스승이 뭐 이렇게 제자와의 어떤 관계 교훈적이네 이런 겁니다. 맞죠? 근데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뭐야 이렇게 돼서 짜증이 나죠. 성아 다 했니? 수민아, 그 어떻게 저기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잠 못 잘 거 아니야? 밤새려고요. 선생님도 맨날 디카페인만 마시다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카페인 한 번 먹었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피곤한데 막 잠이 안 와. 2시 반까지 막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오늘 살짝 좀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밤새면요. 밤 왜세요? 수행평가 때문에? 아니요. 그래, 공부하려고? 네. 뒷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앞공부, 유료 광고처럼 당당하게 공부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뒷광고가 아니라 뒷공부가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다가 유료 광고 마크 찍듯이 공부 중 수빈 딱 이렇게 돼서 오늘 라이브 방송 키나 수빈 TV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계속 있잖아. 타임슬랩 켜놓고서 나중에 스토리에다가 3시간 순공 해가지고 막 딱 올리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맞죠? 스카에서 3시간 찍었다 해서 타임슬랩으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집중 안 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1번 윗글을 통해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가빈아 1번에 몇 번이라고 했어요? 3번이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3개로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광진에서 다산이 가르친 제자들은 환상이 누가 있을까? 그거를 찾을 수는 없잖아, 맞죠? 뭐 누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정도지 누가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자, 다사는 강진을 떠나기 전에 왜 다신계를 했을까? 왜냐하면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작성했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작별이 못내 아쉬워 이렇게 아쉬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능형이에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문맥 보면서 우리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운례를 치를 수 없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병세가 위중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세가 위중해. 병세가 위중해. 또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잔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잔치를 치를 수 없었다. 잔치를 치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파악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느낌이었는지 두릉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그러면서 스승 내에 해운례를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해운례를 축하드리려고 가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다 계산을 했나 봐, 맞지? 해운례 축하드리려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 더 보자.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제 더 보려고 갔는데 병세가 위중해서 잔치를 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황상이 단산의 10주기에 두둥이 살 때 부채를 가져갔을 왜? 부채를 가져갔을까? 어떤 스승에 대한 어떤 사랑 뭐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좀 표하고자 가져갔다. 이렇게 좀 요거는 추론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요즘이야 뭐 그냥 툭하면 만날 수 있는 시대인데 진짜 이때는 대단한 거죠. 맞죠? 가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도 약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고 지냈죠? 상상도 못하게 돼요. 맞죠? 카톡 같은 거 몇 살 때부터 쓴 거야 그러면? 카톡 몇 살 때 가입했어요? 카톡?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가 벌써 카톡 쓴 거 아니야. 대단합니다. 자, 유튜브는 언제부터 봤어요? 저도 이거 봐봐. 그러니까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많이 봤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세대 차이네요. 자, 2번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가지. 읽고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산과 황상 두 사람이 인연이 정황계안을 통해 후손에게 이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 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고마움 느꼈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 생각나고 고마움 느끼는 장면도 있었고 병세가 위중한 상태였죠. 스승과 제사를 유지했다. 그래서 다신계를 만들어서 막 차 같은 거 일단 한번 보내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었는데 좀 약간 아까 힌트 아닌 힌트를 좀 줬어요. 맞죠? 그래서 5번 항상은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그림으로 아니야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미안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강진을 떠나신 거죠. 왜냐면 귀양살이가 끝났으니까 강진을 떠남. 왜냐면 귀양살이가 이제 끝난 거니까. 귀양살이 주고 그래서 지금 안 계신 거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요 지점에서는 요 정석이란 그 글자 돌 그거 비석 맞을 때 알겠죠? 그래서 저거 조심해야 돼요. 딱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은 주제 찾는 거니까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 정관계를 같이 비교하다 해서 5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어려운 척 하는 건데 스승의 죽음으로 참된 공부한 게 아니라 이미 스승이 유비에 오셨을 때 스승의 어떤 가르침이지. 스승의 가르침으로 참된 어떤 공부회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거지. 갑자기 스승이 죽어서 나 열심히 해야지. 스승님이 죽으셨는데 반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내용을 잘 이해해주면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섞긴 좋아요. 언뜻 보면 다 멋진 말 같으니까. 그렇지만 5번을 해야 되겠죠. 다 맞췄어요, 여러분?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5에서 7로 좀 가보죠. 이거는 지금 항상과 다른 학습 활동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좀 출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잠깐 뭐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거 일단 보고 한번 영상을 보든가 일단 하도록 할게요.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요 독도와 관련된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독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면적보다 물 아래 잠기는 면적이 훨씬 넓은 지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독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막 이만큼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독도는 수면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보다 그 주변 바다에 붙이는 자원이 혹시 무궁무진하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맞죠? 자, 풍족한 어족 자원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 최근에 주목하는 해양 신충수. 이게 막 자원이 많지. 그 다음에 인사면, 광물 등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다. 심지어 독도 주변의 미생물까지도 식품, 공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다. 이게 열을 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얼음 상태지만 불을 붙이면은 얼음이 녹고 그 안에 있는 메탄이 연소하면서 활활 타오르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한 모습이라서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기도 한다. 뭐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셰일가스와 더불어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비추어야 되겠죠.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꼽히고 있다. 이렇게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현재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동해에는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거 추정된다. 이거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맞죠? 1992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탐사에서 좀 지금 애매해.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자, 오호츠크의 지질구조에 나타나는 특성이 동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밝히면서 처음으로 동해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발견했죠. 자, 독도 주변 바다에는 분지 모양 지형이 존재하는 이곳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하천을 거쳐 들어오는 태적물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밑줄 봅시다, 여러분. 태적물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 온도가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지질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와 같은 지형. 이와 같은 지형이 뭡니까? 요거 위에 나와 있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천을 거쳐 태적물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심이 깊어서 온도가 낮은 그 지형적 특성. 그래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해줘야 되겠지. 이런 지형에서 뭐가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문맥 잘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 탐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심 1000m가 넘는 동해에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어. 자, 확인했다 체크해두세요. 약간 비문학 연습하는 것 같아요. 자, 2004년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탐사에 박차는 결과 2005년에 자, 6월에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해저에서 약 6억 톤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했네요. 난리 난 거지. 대박이지. 그러면 150조에 육박하는 가치래. 자,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년 동안. 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자, 한번 보죠. 2007년에 6월에는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 최초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다. 거북이는 드라이 아이스와 흡수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올랐어. 너무 좋잖아. 하지만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실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야, 좋다 말았네. 자, 우선 자, 여기 첫 번째 1.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동해에 안정적으로 시추관을 설치하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럼 채굴할 수 있는 일단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자, 육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독도에서 채취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육지까지 운반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 애초에 상용화하는 목표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 별로 달라진 진척이 없어.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육지까지 운반하는 일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운반하는 것도 어렵다. 그 다음에 채굴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키워드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빨리 힘 좀 더 키웠으면 좋겠네. 맞죠? 약간 요즘 일본이 또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야구도 이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짜증나가지고. 오타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타니 아나요? 걔는 무슨
만화 속 주인공 같이 생겨서 얼굴 잘생겼는데 내가 키도 크고 뭐 몸도 야구 잘하고. 일본 애도 진짜 신났을 것 같아.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조용하지 마죠. 야구장 갈 건가요? 가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지. 그랬는데 몇백억씩 받는 애들인데. 자, 막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는 해양적인 곧 미래를 할 수 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미래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자, 게다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후쿠시마 뭐 그거 있잖아요. 막. 자, 사고가 일어난 뒤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의 발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어. 메탄 하이드레이트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원자력보다 이걸 더 개발하면 좀 더 안전하고 또 에너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거는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지금 쓴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이 공포가 있으니까 이걸로 좀 더 대체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없이 깊은 잠재력과 무한히 넓은 가능성을 끝없이 선물하는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우리 땅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활동 뒷부분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5번, 6번 두 문제만 좀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 5번, 6번. 5번, 6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아마 금방 했을 것 같긴 해요. 화면 어떻게 다 했니? 그래, 아직 하는 중이군요. 인사 다 했어? 뭔가 약간 좀 강의실 안은 좀 덥죠? 약간 가빈이 약간 졸린 것 같은데. 어제 늦게 잤어, 가빈은?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근데 다들 많이 피곤한가요? 수민아 피곤하니? 네. 왜 피곤하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구나. 피곤이 쌓이죠. 그리고 원래 수요일이 원래 가장 힘듭니다. 뭐 희망이 없는 날이잖아요. 내일 어차피 또 목요일이니까 학교 2번 더 가야 되고요. 근데 토요일 날 물론 학원 오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 별 차이 없나요? 근데 요즘 학교 가면 재밌지 않아? 그래도 어때 요즘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해서 좀 재밌지 않나? 학교에서 다 마스크 벗고 지내나?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뭔가 다들 피곤해 보여요. 자, 5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자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거는 지문에 숨겨져야 돼. 이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좀 약간 그렇잖아. 여기 지문에 있잖아, 맞지?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다라고 지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추론하기가 아니라 그냥 읽는 걸 확인하는 그냥 사실적 독해. 뭐 일종의 내용 확인하는 그런 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하기는 지문에 없는 내용을 숨겨진 걸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지문에 고스란히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자원이다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석유와 더불어 미래 에너지 자원을 꼽히고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건 숨겨진 의미가 아니잖아.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참 재미없다, 맞지?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웬만하면 사실 시험범위 아니긴 한데.
자, 일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일단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영토도 중요하지만 미래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0년간 사용할 뭐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에 육박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얼음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연사에서 불타는 뭐 드라이스 뭐그 얼음이다. 불타는 얼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메탄하이드레이는 독도 주변 바다같이 분지 모양식의 특성을 가지면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잖아. 맞지? 자, 5번. 우리나라는 메탄하이드의 단점을 보완해요. 뭐 이런 보완 이런 거 일단 없었고요. 기존의 원자력의 신기술을 융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험하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요걸로 좀 더 대체하려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글을 쓴 거잖아. 그렇지? 얘를 보완해서 얘를 융합하자는 게 아니라 얘가 위험하니까 얘를 좀 대체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6번에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이거 3분짜리 영상만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밝아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보고 나면 그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3분짜리니까 한번 편하게 봅시다. 그냥. 그래서 이제 메탄을 하면 저렇게 분리 됩니다. 알겠죠? 한국의 동해바다 한 곳에 붉은색으로 어떤 지점을 포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지역을 기록한 지도.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불타는 얼음 석탄으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의 매장량보다 약 2배 많은 데다가 전 세계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그 매장량이 약 10조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인류가 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998년 5월 배구영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네초프 소장은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소문이 근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래 독도는 단순한 역사적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 매장량이 막대함에도 러시아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이드레이트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이드레이트를 연소시키면 그와 함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양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출 과정에서 물과 분리된 메탄가스는 바닷속에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쉬우며 연소시키지 않은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0배 이상이나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소 전에 퍼져나가면 해양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과 메탄가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하이드레이트 층이 붕괴돼 해저 지반이 가라앉고 해저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하이드레이트가 미래 주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정도로 한번 또 갖고 좀 우리의 지문에 없는 내용은 조금 있긴 하죠,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졸릴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또 이제 124페이지로 또 가봐야 되겠죠? 좀 약간 좀 덥진 않죠? 좀 더워요? 나만 더운 줄 알았어. 좀 약간 뭔가 약간 덥지. 좀 더우니까 이게 창문 열어놔도 이 공기가 조금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벌써 틀고 시작하고. 114페이지 요거 좀 잠깐 보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8번, 11, 12 이거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만남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만남은 만남이다. 사실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만남 얘기할 때 사실 의문의 변동 원래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같이 해서 출제를 하는데 같이 만남 이렇게 되면 음절의 끝을 일찍 일어나서 만남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 이제 비에만 일어나서 만남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발음이 똑같잖아, 맞지? 자, 아무튼 이제 만남은 맛이 난다 이런 의미인데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경험한다. 근데 여기서의 만남은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겠죠, 맞죠? 여러분도 뭐 훌륭한 선생님 혹은 뭐 또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맞죠? 자,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뭔가 달라진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 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리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만남이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얘기죠, 맞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난 건 아니다.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자,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제 서로 의미가 있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외손뼉만으로 소리를 짝짝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뭐냐면 외로운 그 손바닥, 이게 손바닥 장자야. 외로운 거고 소리가 나기 어렵다. 어려울 날 소리 명제에서 고장 남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좀 그냥 적어두세요. 자, 그다음 보죠. 황상은 강진골 아전의 자식. 황상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는 앞부분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이 이제 귀양 온 거잖아. 자, 아전의 아이들을 며칠 가르치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약간 이제 부끄러운 거지 사실. 뻘쭘하고. 사실 저도 나이만 먹어서 그렇지 약간 쭈뼛쭈뼛하고 엉거주춤하는 스타일인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학원에 있으면 아직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제 점점 나중에는 어른 행세해야 되겠지? 나중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쭈뼛쭈뼛하고 엉거주춤하는 스타일인데 좀 당당하게 딱딱 해야 되는데 저도 물론 학생들한테 수업을 가르치니까 당당한 척하고 있는데 사실 좀 쭈뼛쭈뼛하고 엉거주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라 불러 앉혀서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황상의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 아니겠어요? 요즘은 약간 이런 선생님이 학교에 좀 계시나요, 여러분? 약간 이제 학교에서 하도 내신 뭐 수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만 너무 예뻐하면 또 편애한다고 또 신고 들어올까 봐 또 말도 못하고 맞죠? 그래서 다들 서로 조심스러워 요즘은 참. 오히려 학원 선생님은 더 친한 것 같아. 자,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요. 앞뒤가 꼭 막혀있고 분별력 또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잔뜩 주눅든 소녀는 이게 황상입니다. 황상에게 다산의 길을 북돋아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내용이 사실 그 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 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되긴 하지만 좀 앞으로 한번 가봐서 읽어보죠, 여러분. 왜냐하면 좀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지나치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닌데 그 부분만 잠깐 보죠. 114페이지라고 보죠, 여러분. 114페이지. 설명이 돼 있어서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어떤 공부의 어떤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설명이 돼 있지만 좀 읽어보죠. 자, 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상당한 거죠. 요즘 치면 선생님 저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무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정형이 나무라서 얘기한 건데, 자 보세요. 그럼 할 수 있을 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똑똑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잘난 척하고 이런 문제야. 한 번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사실 좀 부러운 것 같긴 한데
좀 안 좋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약점이라고.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부러운데. 자,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야. 좀 이제 나댄다는 얘기죠.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게 알아는 사람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약간 이거 상처받는 것 같은데.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그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약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신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잘해요. 사실은 좀 둔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약간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나대는 친구들은 좀 내신을 좀 하다가 에이 하면서 정시로 돌립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둔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이 수시로 잘 가지 사실.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똑똑하고 이런 건데 둔하고 꾸준하게 그럼 이런 애들 무조건 1등급 고정 아이죠. 맞죠? 모의고사도 1등급, 수시 내신도 1등급. 근데 이런 애들은 전교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똑똑하지도 않고 하는데 막 경박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면 둔하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멘탈이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해. 사실 뭐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좀 둔한 건 좀 느리다는 의미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어때?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긴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막히지 않은 구멍이 큰 구멍이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뾰족한 거는 뿅뿅 하면 잘 뚫리잖아. 근데 뭉뚱한 거 잘 안 뚫려. 한번 뚫으면 이만큼 뚫으니까 그냥 쫙 간다는 얘기예요.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꼭 막혀서 뻥 뚫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좀 나도 써먹어야 되겠어. 똑똑한 애들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빵 뚫으면 쫙 갈 거야. 힘내 이렇게. 자, 미혹한 것을 닫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첫째도 부지런함, 뒤지게 공부하는 얘기죠. 옛날 사람도 똑같아. 둘째도 부지런함,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요.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항상은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두고 있잖아. 이 부분 여러분 있죠? 여기 지금 이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붙들어 펴야 돼. 이 부분이 정약용 선생의 다른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수호제기라는 게 있어요. 수호제기. 수호제기. 수호제기에서 딱 저 얘기를 합니다. 수호제기에서 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호제기 얘기를 잠깐 여기서 좀 꺼내서 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기서도 현상적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형 생각하는 어떤 본질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이 현상적 자아가 막 나대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막 벼슬살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벼슬살이. 벼슬살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온 겁니까? 귀향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필의 내용이랑 이 지금 정민이 쓴 내용이랑 어떤 지금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맞닿는 지점이. 그래서 이 벼슬을 지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벼슬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것의 어떤 중요성.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수가 지킬 숫자거든요. 지킬. 그 다음에 오는 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쟤는 뭐 서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이제 수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어떤 서재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지은 어떤 현판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다가 귀향살이 오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야. 아,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렵구나. 그래서 나를 지키는 데 힘써야 되겠다. 그 멘트가 여기에 딱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아마 수호제기라는 외부 지문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또 나중에 좀 외부 지문 문제 풀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거만 두세요. 알겠죠? 우리가 사실 나 지키는 게 제일 어렵잖아. 그래요? 뭐 이렇게 놀고 싶은 내가 있고 공부해야 될 내가 있잖아. 맨날 둘이 싸우잖아. 그럼 누가 이겨요? 맨날 공부하려는 내가 이기잖아요. 아니야? 놀려는 내가 이겨? 그럼 이제 이러잖아. 왜 이랬니? 이러면서. 무슨 말이 됐어요? 다들 막 공부하면서 웃고 있지? 그래서 지금도 지금 지려고 하면 안 돼. 이겨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 몇 시부터 했지? 왜 이렇게 오래 했어? 벌써 이렇게 40분이 넘었어? 미쳤네.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유, 선생님 얘기 좀 하지 말랬어. 선생님 왜 안 쉬어요 이렇게? 오늘 막 오고 해가지고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아, 너희들은 안 갔는데 나 혼자 빨리 갔구나. 가빈아,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방금은 막 아니, 영상 보고 잠깼어요. 영상 보지 마지 마. 야, 이거 진짜 열심히 들어. 아 그래 고마워. 근데 지금 뭐 보면서 웃어? 정사님한테 카톡 왔어요. 왜 열심히 하라고? 왜 진짜 안 되냐고. 대답 빨리 근데 해요.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선영쌤은 되게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잖아. 뭔가 약간 선영쌤만의 어떤 그 매력이 있으시지, 맞지? 약간 나는 그게 약간 부러워가지고. 되게 여학생은 되게 다정다감하게 되게 잘해주시지 않니? 네.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야 되나 궁금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주시고. 근데 약간 보면 재수생들도 되게 보면은 질문하러 많이 오거든. 근데 보면 물론 남학생도 있긴 한데 여학생들이 많아. 되게 좀 편안한 게 있나? 어떤 면에서 그래? 선생님 어떤 면이 좀 편해? 연락을 맨날 해요. 맞아요. 어떻게 해? 오늘은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